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WT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GUI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이번 스텝 3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AWT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AWT를 이용한 그 프로그래밍의 개발 과정을 계략적으로 레이아웃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국 AWT 프로그래밍 기법 6이 오늘 배우는 이 시간의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나가는 각각의 챕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여러분께서 보셔야 할 내용은 AWT의 프로그래밍 작업 절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WT라는 어떤 문법을 하고 익혔다 그래서 막 이렇게 쳐서 실행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기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AWT는 맨 위에 오브젝트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네, 컴포넌트 클래스가 있었죠.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었죠. 그 많은 하위 컴포넌트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화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컨테이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AWT 또 스윙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창, 그러니까 도화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지에 내가 어떤 결과물이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도화지에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려서 완성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먼저. 그렇죠.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도화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 안에는 집 그림 모양, 집을 그릴 수 있는 모양의 도구가 필요할 것이고 나무 모형을 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각각 컴포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작업을 하실 때는 프레임 등을 먼저 프레임이라고 제가 대놓고 썼는데요. 그 컨테이너의 각 객체 그것을 먼저 생성을 하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의된 도화지가 있다면 그 도화지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회원가입 양식 같은 거 만들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이디는 뭐라고 하고 비밀번호는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네가 만들어 놓은 양식대로 여러분이 입력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눌러요? 확인 또는 회원가입 단축 이렇게 누르죠.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메시지를 띄우던가 맞으면 가입이 제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든가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어떠한 동작을 실행하고 그것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가 없이 여러분이 컴포넌트만 배치하면 그거는 뭐죠? 날개 없는 새이자 영혼이 없는 그런 육신이에요. 그죠?
말이 너무 철학적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껍데기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벤트는 그만큼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를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려워요, 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단계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레임 생성 작업이 나오는데 자바에서 특히 AWT에서는 여러분 이 프레임은 자바 오탑니다. 여기 A자가 빠졌군요. 제가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java.awt 안에 패키지 안에 이러한 모든 클래스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패키지 안에서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형식은 얘도 클래스인지라 객체를 생성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프레임 객체명 equal frame 이렇게 써서 객체명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화면에 보여줄 때는 프레임 객체명 .show 또는 객체명 .set visible true. 근데 얘는 좀 오래된 거고 얘를 써달라고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주의로 다시 한번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show를 이용해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경고성으로 그런 거 API에서 이제 별로 그렇게 지원 안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딴 거 써보지 그래? 이런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set visible을 많이 쓰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도화지만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만 만들어도 도화지도 결국은 뭐죠? 여러분 도화지 한 장만 있어도 그건 있는 거죠. 화면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도화지만 보여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java.awt.별 패키지 임포트 하고요. 샘플 프레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요거 자료실에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실행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샘플 프레임. 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프레임, 자, 어떻게 한다고요? 프레임 F는 new 프레임 java awt. 이렇게. 그러면 java awt라는 이름을 가진 프레임 객체를 만드세요. 됐죠? 그리고 그 프레임은, 자,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메서드 set size. 네. 그 도화지의 크기, F니까 프레임이죠? 그 도화지의 크기는 너비가 얼마? 200. 높이도 얼마? 200. 인 크기로 set visible true 화면에 보이도록 하세요.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렇게 도화지만 멀뚱하니 나오면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프레임도 들어가요. 그죠? 컨테이너 클래스 계열이죠, 얘가.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거는 여러 개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화지 안에 몇 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배치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배우셔야겠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제2단계 스텝 2 컴포넌트 생성과 배치인데요. 자, 컴포넌트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회원 가입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 쓰라는 칸에 아이디 쓰는 거 이렇게 생기고 비밀번호 쓰라면 여기 비밀번호 칸 있고 이렇게 있죠. 이런 게 다 컴포넌트들이에요. 이런 게 아시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게 이런 건데 참고로 여러분 컴포넌트들은 어때요? 생김새가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김새가 다르면 어때요? 특성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컴포넌트 생성과 배치는 이 앞에서 만든 그 도화지에 버튼, 이렇게 누르라고 있는 거죠, 버튼. 레이블, 텍스트, 이런 게 다 컴포넌트예요. 이런 애들을 요소에 배치를 해서 좀 이쁘게 우리 꾸며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봐주십시오. 자, 제가 인터넷을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누르면 여러분, 여기, 이런 거, 회원가입, 여기, 아이디 하면 여기 아이디 쓰라고 깜빡깜빡거리죠. 비밀번호 깜빡깜빡거리죠. 이렇게, 이런 도화지에 이런 글씨, 이건 네이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냥 글씨. 그리고 로그인 누르면 손가락 나오면서 버튼 되는 거죠? 요건 체크박스네요. 그죠? 체크. 그죠? 바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컴포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요 박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화지 역할. 뭐, 캔버스가 될 수도 있고,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패널이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 2단계는 이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배치를 하는데 윈도우의 해당 컴포넌트를 이 윈도우, 요 도화지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배치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관리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시간에 레이아웃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하는 방법을 놓고도 그냥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배치하게 할 거니? 아니면은 그 웹페이지처럼 화면을 여러 개 프레임으로 나눈다 치고 이렇게 해서 위에 배치하게 할 거니 왼쪽에 배치하게 할 거니 오른쪽이니 아래쪽이니 아니면 가운데니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고요. 또 행열 구조처럼 이렇게 나눠서 몇 행 몇 열 칸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할 거니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 방법이 바로 레이아웃 관리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바의 AWT 이거는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스윙은 따로 이제 뭐 레이아웃 없이도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런 레이아웃을 설정해 줘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이건 뭐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는 뒤에 가서 배울 테고 지금은 이렇게 도화지에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레이아웃 관리 클래스가 자바에선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컴포넌트를 구체적으로 생성해서 배치해야 되겠죠? 컴포넌트 이름이 있겠죠. 뭐 버튼, 또는 텍스트 필드, 또 레이블, 그죠? 체크박스, 그죠? 그리고 객체명 U 하고 또 컴포넌트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블, L은 U 레이블 무슨 말이에요? 레이블, 이런 애들이 레이블이에요. 이런 레이블을 만드는데 이름에는 회원가입이라고 이렇게 써지게끔 하고 그런 애를 만들어서 L이라는 객체에 넣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텍스트 필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요 칸 이게 텍스트 필드예요. 여기는 T라는 객체가 받죠. 그리고 텍스트 필드 10 그럼 뭐죠? 10자리 정도 입력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 된 거죠. 버튼 B는 U 버튼 확인 무슨 말이에요? 확인이라고 씌어진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B라는 객체에 할당하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도화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프레임 생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프레임, 객체명은 u프레임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여기는 도화지 안에 컴포넌트가 배치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법으로 코딩을 합니다. 클래스 EX02 샘플, 자,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는 extends, 이거 아시죠? 뭐죠? 상속. 프레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EX02 샘플 클래스를 만드세요. 그러면 EX02 샘플은 프레임 클래스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얘도 도화지가 되는 거죠. 프레임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도화지에 얘네들 3개 컴포넌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배치해야죠, 배치. 그죠? 그럼 이 도화지, EX02 샘플 이 도화지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public EX02 샘플 똑같네요, 똑같아. 이게 뭐죠, 여러분? 생성자. 그죠? 생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곧바로 생성자 부분 자동으로 점프해서 가죠? 그럼 그때 가면은 이런 내용 실행하라는 얘기죠. this는 누구예요? EX02 샘플 자기 자신. 그죠? set layout은 뭐죠? 배치해라 이런 뜻이죠. new flow layout, 이게 바로 레이아웃 관리 클래스인데요. 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flow layout, border layout, 또 뭐죠? 그리드 레이아웃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현재 이 도화지는 어떤 관리 방식, 배치 방식을 골랐느냐면 플로우 레이아웃 방식을 골랐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그 컴포넌트를 배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is.this는 누구죠? 얘. 그러니까 현재 이 프레임에 add, 자 추가하세요. 뭐를요? 맨 처음에 L을요? L은 누구예요?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레이블을 추가하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맨 왼쪽에. 이렇게. 회원 정보. this.add t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 옆으로. 그 다음에 this.add b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좁아요. 좁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t 레이아웃을 써줘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배치가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 각각의 그 프레임, 패널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각각은 고유의 배치 방법이 기본값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리드가 기본 배치 형식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보더가 기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set 레이아웃을 써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값일 때 써주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로 배치를 한다면 꼭 써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로를 닫고 클래스 test02, 자, test02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프레임 F는 EX02 샘플 여기 클래스를 이용해서 F 객체 만드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점프해서 얘는 어때요? 이런 내용 수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는 이런 내용을 모조리 갖게 되는 거죠. 그럼 F.setSize 200, 100 뭐죠? 너비가 200, 높이 100 크기 만들고 화면에 보여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한 내용 보여줘라.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test02.java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실행하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답답해요.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것 좀 알려줄 수 없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요 다음.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죠, 여러분? 비록 영어는 없지만 뭐는
모양은 아주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하얀 도화지만 2단계는 그 도화지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 작업이 마지막 3단계인데 자바 배우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익숙치 않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단넷 같은 거 이런 거 배우셨던 분들은 되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벤트 찾아서 코딩하면 끝나는 건데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요청할 때 그 반응하는 동작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작업 결과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추를 클릭하고 뭔가를 열겠죠? 그때 반응해서 열리는 결과 방식, 이것을 우리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GUI 프로그래밍이 다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다 설계해서 구축하고 있죠. 그죠? 얘는 java.awt.event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얘네가 거의 우리가 한 3개 과정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이벤트만. 그래서 얘는 이벤트 리스너를 구현하고 필요한 곳에 리스너를 배치하는 이런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단넷처럼 나 이 버튼, 이렇게 만약에 클릭이라는 게 있으면 클릭 단추 딱 누르면은 뭔가 실행하도록 할래. 그럼 이거 따닥 누르면 왜 코딩창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단넷은. 그럼 여기서 띠디디 쓰고 실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java.awt.event 이 패키지에 들어가면 웬갓 이벤트가 다 들어있어요. 마우스 눌렀니? 마우스 이벤트. 키보드 눌렀니? 키 이벤트. 됐죠? 그 다음에 윈도우에 대한 이야기니? 윈도우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종류가 다 있어요. 네, 이벤트 이름들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마다 각자 어떻게 되죠? 사용자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동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자는 마우스로 동작을 하는데 어떤 사용자는 마우스 클릭 동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마우스로 이걸 끌어다가 어디다가 놓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라는 이벤트가 하나가 아니라 마우스를 눌렀는데 그것을 끌 거니 아니면 누를 거니 아니면은 눌렀다가 손을 떼는 동작이니 아니면 마우스로 어디로 끌고 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일이니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마우스 이벤트여도 어때요? 처리하는 동작들은 다 다르죠? 그럼 동작은 메서드니까 어때요? 메서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동작을 우리는 이벤트 기능이죠, 기능. 핸들러라고 부르고 그 자바에선 그 핸들러를 바로 리스너로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워요? 아무튼 그 리스너를 구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코딩한 거 보면은 EX02 이벤트. 자, 이벤트를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임포트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써주면 안 돼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여러분 여기 프레임 F는 new 프레임 이거는 앞에 방식하고 또 다르죠. 버튼 B는 new 버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그인이라고 써진 버튼을 만들어서 B에 넣습니다. F.add B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프레임 만들자마자 거기다 B를 그냥 배치를 딱 해버렸네요. 그죠? 이때 set layout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네, 이 프레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 방식대로 그냥 냅뒀다 이 얘기예요. 따로 뭐 플로어 레이아웃이다, 그리드다 이런 거를 정하지 않고 얘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그 레이아웃 방식을 그냥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dd b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버튼이 되게 크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b.add action listener 이렇게요. 그러면 자, b가 버튼인데 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그 활성화되는 동작에 대해서 뭔가 좀 기술에 달라 이렇게 액션 리스너를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 로그인 단추 누르면은 실제로 행하는 동작을 연결시켜주는 메서드예요. 그럼 여기 new action listener 하고 액션 리스너라는 게 바로 실행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액션 퍼폼드라는 이벤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환영합니다라는 결과물을 화면에 표시하게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행하는 동작을 이 단추 눌렀을 때 행하는 거죠. 그럼 이 단추하고 실행하는 이 기능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add action listener라는 이 메서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는 버튼 그래서 나는 이거 누르면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뜨고 싶어.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환영합니다라는 어떤 동작을 기술해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겠죠. 이거를 해주는 게 바로 리스너예요, 여러분. 네, 리스너. 그럼 리스너 안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메서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동작을 기술했습니다. 그럼 이 버튼하고 이 동작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add action listener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됐죠?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처음엔 도화지, 그 다음 배치, 그 다음 세 번째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 이벤트 한 거죠. 이런 단계로 AWT로 프로그래밍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여기 컴포넌트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다 배운다는 건 무리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AWT도 컴포넌트를 쓰지만 또 누구도 스윙에서도 컴포넌트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조금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스윙에 가서 필요한 컴포넌트 몇 개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나 레이블은 지금 알려드린 이 내용이 다기 때문에 그렇게 버튼하고 레이블만 가지고 일단 연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어떻게 컴파일 하는 거야? 자, 여기 제가 EX02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컴파일 하는 것입니다. 자바 C 똑같네? 그쵸? 똑같죠? 그래서 EX02 쓸 필요 없죠. 저 복사했으니까. 이런. 복사가 안 먹는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EX02 이벤트 이렇게 씁니다. EX02 EVENT .java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에러가 안 나고 당연히 안 나죠. java EX02 이벤트 자 썼습니다. 엔터를 치면 답이 이렇게 떠요. 이거 보이죠? 로그인 환영합니다. 여기 찍히죠? 왜? system.out.println 이걸 썼으니까 콘솔상에 답이 나와요. 이거 누르면. 그죠? 이렇게. 먹네? 예, 이게 바로 GUI. 윈도우 환경. 모양이 안 이뻐서 그렇지 아무튼 답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현재 이 프레임에 이 버튼이 지금 배치가 돼서 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종료해야 되죠. 종료는 여기 콘솔 창 보이죠?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
안 없어져요? 컨트롤 C 이렇게 누르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지금 그 샘플로 제가 지금 챕터 2에서 그 보여드린 3개 예문 있죠. 이거 하나는 제가 보여드렸고 나머지 2개 있죠. 그런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컴파일을 해보시고 직접 연습 삼아 막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 오늘의 관심사였던 그 배치 작업 있었죠? 레이아웃 관리자 클래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